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금정터널에서 서울발 KTX 열차가 30여 분간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부산역으로 견인되는 동안 승객 70여 명이 지하터널에 갇혀 불안에 떨었고 도착 시간도 50분가량 늦어졌습니다. 코레일은 열차의 전력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어떤 건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1순위 청약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자 수는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408만 9천여 명으로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2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 서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여파로 국내의 알 낳는 닭 5마리 중 1마리 이상이 살처분되면서 달걀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체 알 낳는 닭의 22%에 달하는 1,532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역시 38%가 넘는 32만 7천 마리가 도살 처분됐습니다.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해 알을 낳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걀 부족 사태는 내년 6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위험 요소가 많다며 10월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전망치를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오는 29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3%로 예상했던 전망치를 2%대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오비 맥주에 이어 하이트 진로도 맥주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업계 1위 오비 맥주가 지난달 1일부터 카스와 프리미어 오비, 카프리 등 이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올린 데 이어 하이트 진로도 오는 27일부터 하이트와 맥스 등 모든 맥주 제품 출고가를 약 4년여 만에 평균 6.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맥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비와 하이트가 맥주값을 인상하면서 식당이나 소매점 판매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일본에서 한 해 동안 태어난 신생아 수가 117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6년 인구 동태조사 추계에서 신생아 수는 98만 1천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신생아 100만 명대가 붕괴된 것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언론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고령자를 중시하는 사회보장 예산 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 일부가 일본에 반환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오키나와에서 반환 기념식을 열 예정이며 이번에 반환된 곳은 오키나와현에 있는 주일 미군 북부훈련장 7,800헥타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0헥타르 규모입니다. 그러나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가 최근 발생한 미군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불식착 사고에 반발해 기념식 대신 항의 집회에 나가기로 하는 등 주일 미군 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가스통을 가득 실은 벤 차량 한 대가 기독교 로비단체 본부로 돌진해 폭발했습니다. 이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젯밤 가스 폭발물이 실린 벤 차량이 기독교 로비단체 본부를 덮쳐 건물 일부가 파손됐으며 운전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동기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기독교 로비단체 측은 차량 폭탄을 이용한 표적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올해 동성 결혼 반대 등의 활동을 해오면서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부산행이 올해 국내 극장가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영화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매출액 순위에 따르면 올해 유일한 천만 영화 부산행이 약 930억 원을 벌어들이며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됐고요. 이어 970만 관객을 동원한 강동원, 황정민 씨 주연의 검사외전과 할리우드 히어로 무비 캡틴 아메리카 11월가 700억 원대의 매출액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10위권 내 순위를 보면 무엇보다 한국 영화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부산행과 검사외전을 비롯해 밀정, 터널, 럭키 등 다양한 장르의 우리 영화 8편이 상위권을 기록하며 올 한 해 극장가를 휩쓴 한국 영화의 저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